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장관입니다. 최근 또 미국 이란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다가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봉쇄하고 20% 통행 요원을 부과하겠다고 할 정도로 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동해사정보센터가 호르무즈 통과 선박의 위험도를 7월 7일자로 심각으로 이렇게 상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는 브렌트유가 70불대 후반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는 80불대로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도 60불대 갔다가 또 다시 78불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 또 유가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SK 하이닉스의 그 미국 주식 예탁 정서 발행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1,490원 후반대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수출은 아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서 5월 달까지 금년도 경상수지가 1,400억 불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에 연간 1,230억 불이었습니다. 그 1,230억 불도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그 역대 최대를 5개월 만인 5월 달까지 그것도 한 200억 불 가까이 초과해서 달성하는 이런 또 호조세를 보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유는 7, 8월 달 전년 평균 대비 100%를 해서 7, 8월까지는 좀 괜찮습니다만 예의주시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는 7월 기준으로 100% 수준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최고 가격제 인하 조치에 따라서 1,800원대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가 상승이 높은 수준이고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이 어렵고 또 환율이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높은 수준이고 금리도 또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의 최우선의 어떤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생 물가 대책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1차적으로는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되면은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도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서 적어도 하반기에는 평균적으로 물가가 3%보다는 떨어지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급망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유나 나프타는 좀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연장하고 또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국내 생산 촉진이라든지 비축 확대라든지 해외 생산 기반 마련이라든지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K 공급망을 근원적으로 좀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은 어제 대통령 모시고 제가 청년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전문 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또 민간 공공의 20만 개 일자리 그리고 또 창업 10만 개에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만 이에 더해서 또 더 할 것이 없는지 찾아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관련해서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발표하고 그러면서도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리 상승 기대감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민생이 제1번 중에 1번이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또 밤을 새워서라도 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휘발유가 1,800 평균이 1,879원, 경유가 1,864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 전에는 1,600원대, 네, 1,600원대 후반 또 서울 같은 1,700원 1,700원 정도였어요. 후반 정도였었습니다. 아이 또한 150원, 200원 가까이 비싼, 한 우리 조금 비싸네. 호르무즈가 조금 안정화되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낮출까 했었는데 또 근데 지금 국제 원유 가격 네. 다시 올라간 원유 가격 때문에 정부 부담이 생기는 상황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 가격하고. 어쨌든 지금 전 국제적인 평가로는 어쨌든 석유 제품 가격 관리가 우리 물가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크게 도움이 되고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석유도 안 나는 나라가 잘 관리하고 있느냐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 장관이 잘했어요. 그죠? 아니 대통령이 재경부 잘해서 장관. 그렇습니다. 총리님이 잘했어요. 저는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석유 가격, 이 제품 가격 관리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물가 관리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 구조에 좀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뭐 계속 말씀하시고 농림부 장관님이나 또 해수부 장관께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뭐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아직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전에 그 할당관세 이런 거 제대로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어떤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게 아니고 사실 이 자잘한 많은 문제점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뭐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 서울 물가가 전 세계 도시 중에 제일 비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꽤 비싼 축에 속하잖아요. 예, 뭐 그건 낮다고는 국민들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이 오히려 그 휘발유 가격이 휘발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물가, 특히 식품 물가 이게 좀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 저희들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특정 물가 당국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든지 관련 부처에서 매점 매석 문제나 아니면 부정 경쟁 담합 그다음에 유통 구조 문제 또 독과점화 문제 예전에 생리대 문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싼 제품 아예 생산 안 해버리고 비싼 것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건데 네. 그리고 생리대도 100원짜리 또 나왔잖아요. 그죠? 개당 100원짜리도 나왔는데 손해 안 보니까 하겠죠. 100원 해도. 저가 생산에 업체가 살짝 부담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살짝 고유가 시대에서 사실 그거는 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네. 뭐 계속 손해 보면서 생산 판매하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손해는 아니니까 할 텐데, 하여튼 이런 식의 좀 각 분야의 각 부처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줘야 그나마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물가 0.5%가 우리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서 상승 요인을 제거하면 0.1, 0.2 이렇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의 뭐 담합이나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막 엄청나게 압박하고 하니까 이 정도 유지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사실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각 부처청들이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홍시품 부장관입니다. 지금 사실 농산물 물가가 너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한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너무 공급자 저렴하고.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중동 전쟁 때문에 자재값은 사실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는데 국민들은 사실 농산물은 늘 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죠. 지금 이번 철에는 굉장히 농산물이 너무 풍작이 많이 있다면서요? 풍년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농산물 소비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좀 이 부분을 배려하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식품부 장관님의 이제 역할도 기대되는 바인데 이게 이제 우리 도시의 소비자인 국민들께서는 이거 왜 이리 비싸 이렇게 생각이 되고 농민들은 왜 이렇게 싸? 근데 농산물 생산 현지 가격이 떨어져도 이 예. 소비 가격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괴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 유통 구조를 뭐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그 작업도 하고 알지만 있습니다. 유통 구조를 근본적인 계획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게 좀 힘들더라도 네. 이런 기회가 잘 안 옵니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 저항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예. 일단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뭐 계약 재배라든지 아니면 예. 직거래나 이런 거 늘려야죠. 요즘 많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시장 가격하고 이 공급 현지 생산지 가격이 너무 괴리가 크고 생산지 가격이 너를 뛰는데 소비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제도적으로 좀 어느 구간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요. 해야 될 듯합니다. 장관님이 좀 더 열심히 다니시긴 하던데 좀 더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 해결 필요하면 유통 라인들을 다 민간에다 너무 과의존하는 거 아니냐. 농업은 사실 전략 산업이잖아요. 이게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 전략 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부가 좀 책임을 지는 투자를 하든지 지금 농협에다 거의 맡겨놓은 상황인데 정부가 예를 들면 뭔가 유통 구조 개선에 좀 비용을 지출하든지 시스템에 참여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돈을 안 들여서 그런가요? 아, 기획 넘어가 있구나. 필요하면 정말 투자도 좀 해야 됩니다. 그 농업 유통 개선에 민간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농식품부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예. 좀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모두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 네, 혹시 추가